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본 영상은 해당 차량의 상세한 설명으로 인해 러닝타임이 좀 긴 관계로 제목 밑에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주제에 맞는 타임라인을 만들었으니 해당 주제로 이동시간을 누르면 바로 이동됩니다. 꼭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전기차 시대가 생각보다 더 성큼 한 걸음 다가온 만큼 이미 국내 테슬라 모델 Y가 공개가 되었고요. 약 한 달 뒤에 출시가 되는 현대 아이오닉 5 역시 티저 영상을 하나 둘씩 선보이면서 떡밥을 던져주고 있고 테슬라엔 없는 색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으로 어필을 하고 있죠. 여기에 거친 적토마 같은 말이 질주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미국의 대표 GT카 머슬카죠. 머스탱마저 대세인 SUV 형상의 전기차로 환생을 했습니다. 포드는 이 머스탱의 이름을 하나의 브랜드로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사 럭셔리 브랜드의 링컨마저 컨티넨탈의 생산을 중단하고 럭셔리 SUV의 브랜드로 탄생시키겠다는 것처럼 각 시대의 흐름에 맞춰 편승하겠다는 거죠. 링컨 컨티넨탈은 재출시 후 얼마 되지 않아 단종되는 사태가 발생한 게 된 거죠. 차는 참 좋은 차인데 말이죠. 여튼 우선 국내 출시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포드 머스탱 마2를 다룬 이유가 올해 포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들어오기 힘들 것 같은 고성능 픽업 트럭과 풀사이즈 SUV인 익스페디션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머스탱의 브라더 브론코 역시 다시 부활하여서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예상보다 빨리 출시가 되었고요. 머스탱 마2 역시 포드에서 한국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2021년 4분기나 2022년 상반기 안으로 출시를 예상해 보는데요. 본내 작년 말 유럽 출시를 먼저 한 후에 기타 국가 즉 아시아권에서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유럽 출시가 미뤄진 상태이죠. 최근 너무 언론에서 아이오닉 5의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게다가 애플의 협력관계 기사가 나간 이후로 월드클래스 손흥민 같은 대우를 현대차가 받고 있죠. 네, 이게 뭐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대차가 대단한 것은 미쓰비시사의 하청업체 같은 OEM 생산을 에코스 1세대까지 하면서 공동 개발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판매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상당히 단시간에 세계 판매 5위의 랭크까지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소형차에서는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죠. 물론 모터스포츠와 전기차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서와 환경에 맞는 전기차를 개발해 가장 많이 판매하고 캠핑에도 쓸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아이디어 및 그에 걸맞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당연히 국내에선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죠. 유럽에서는 테슬라가 이미 2위로 밀려난 가운데 폭스바겐이 당연히 넘버원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언급된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포드의 머스탱 마2가 기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CUV 전기차로 탄생한 마2의 제어는 전장 4725mm, 전폭 1880mm, 전고 1600mm, 휠베이스 2972mm로 현대의 산타페 정도의 크기로 보면 될 듯하죠. 2019년 11월 처음 공개된 쿠페형 CUV 순수 전기차로 공개된 머스탱 마2는 진짜 OMG, 즉 오마이갓을 외칠 만큼 고유의 헤리티지가 없어지고 유행만 따라가는 형국이란 식으로 비아냥된 현지 언론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헤드라이트와 그릴의 형상 및 리어의 테일램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머스탱 GT의 연장선이란 것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마하2라는 이름은 1세대 머스탱의 변형판 마하1에서 유래한 것이죠. 외형은 머슬카의 선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솔직히 내연기관의 연장선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모델 Y와 비슷한 실루엣을 보이면서 날카로운 눈매의 헤드라이트와 전기차 특유의 이질적 그릴이 아닌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형상의 그릴을 한 점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측면부로 넘어가면 앞 휀더가 본체의 동일 색상으로 처리되어 깔끔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차답게 전면 휀더 맨 앞에 사이드 마커가 보이죠. 휠하우스 부분을 블랙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후드가 전면부 전폭을 다 감싸는 크램쉘 후드를 적용하여 더 낮아 보이는 디자인과 함께 휠하우스에 바로 본닛이 붙게끔 디자인을 했고 속도감이 느껴지는 라인을 넣었죠. 크램쉘 디자인 같은 경우 만약 휠하우스 쪽에 충격이 가면은 본넷의 찌그러짐이 같이 일어날 것이고 두 개를 동시에 다 갈아야 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디자인에 모든 장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파라메틱 주얼리 디자인이 휠 가운데 막혀있는 부분에 점차 펴지는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마감한 모습과는 달리 머스탱 마2는 기존 내연기관의 휠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연비를 위한 어딘가 막혀있는 디자인보단 이렇게 휠에 뻗어나가는 모양이 다 보이는 지금과 같은 휠의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휠은 18인치에서 20인치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솔직히 머스탱 마하2는 모델 Y와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외형 특유의 실루엣부터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향기가 느껴질 만큼 테슬라를 염두하고 만든 모습이 역력하죠. 아름다운 측면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C필러에서 뚝 떨어지는 쿠페형 라인이 테일램프가 만나는 좌우 폭에서 머스탱 GT의 엉덩이 라인을 형상화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머스탱 GT에서도 상당히 미국차스럽지 않은 아름다운 엉덩이, 아니 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머스탱 마하2 역시 매우 라인이 이쁘네요. 테일램프 역시 머스탱스러우면서도 더 날렵한 이미지를 연출, 머플러 팁은 아예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부분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여 무게중심이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특이점이라면은 후진등이 가운데 아래 정중앙에 있다는 거죠. 상단엔 세미 스포일러가 블랙으로 짙게 처리되어 루프라인을 더욱 패스트백처럼 보이는 역할을 하고요. 사이드미러는 아우디 e-tron이나 제네시스 JW 최상위 트림에 적용한 카메라 방식이 아닌 내연기관과 같은 거울 형식의 사이드미러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만히 보다 보면 좀 이상하죠? 도어 손잡이가 단순 문에 붙은 플래시 형태도 아니고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는 아주 미끈한 볼륨만 제공을 한 뿐이죠.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 네, 운전석과 동승석엔 B필러와 C필러 상단에 위치한 전자 버튼을 통해 마하2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이 2cm 정도로 튀어나오는데 운전자와 조수석 출입을 위한 앞문의 경우 문을 완전하게 열 수 있도록 검정색의 당김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이는 오토 플러싱 타입입니다. 이를 통해 공기 저항을 더 줄였고 이로 인하여 주행거리가 좀 더 늘었다는 게 포드의 입장이죠. 마하2의 학력 계수와 관련해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테슬라 모델 X의 0.25CD, 아우디 e-tron의 0.28CD, 그리고 제규어 아이페이스 0.29CD와 견줄만한 수준이라고 밝혔고요. 이런 혁신적 디자인의 예시는 이미 링컨 컨티넨탈에서 도어에 부착하지 않은 문과 창문 사이 윈도우의 라인에 가로형 일자로 뻗은 크롬 방식의 손잡이를 만들어 차별화를 꾀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듯하죠. 물론 그보다 더 혁신적이긴 합니다. 게다가 일본차나 현대차 등 아시아의 전기차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눈을 너무 찢고 무하고 뜯고 이런 전면 그릴 전체에 빛이 들어온 등 그런 것보다 색다른 실용적 혁신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합니다. 이미 전통적인 문 손잡이는 너무 오래된 과거의 유물로 전자레지는 포드만의 현대적 감각이라고 했을 정도죠. 2cm 정도 튀어나올 때 손가락을 넣어서 열려다가 실수로 부상 방지를 위해 힘을 줘도 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스마트키나 열쇠 대신에 스마트폰의 어플로 통해서 열쇠 대신 사용하거나 B필러에 내장된 핀 번호 입력 후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만약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되고 비번도 까먹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는 열쇠공이 아니라 해킹 업체를 불러서 문을 좀 열어야 하는 건가요? 갑자기 좀 이 점이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테일램프의 시퀀셜 램프는 상하에 반이 나뉘어져 아랫부분이 들어오는 구조로 마치 번개가 움직이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이 821리터고 뒷좌석 폴딩 시 1688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한 점 역시 장점이죠. 본넷 안에 있는 프론트 트렁크는 136리터의 적재량을 보입니다. 간단히 충전선이나 겨울철엔 혹시 모를 체인 및 세차용품 같은 것을 넣으면 딱 들어갈 사이즈죠. 인테리어를 보면은 마치 모델 3나 Y를 보는 것 같지만 사뭇 다릅니다. 우선 기존처럼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있고 클러스터의 크기는 10.2인치를 마크하죠. 웰컴 기능으로 착석 시 배터리가 켜지면서 전기가 돌고 간단한 인사에 웰컴 사운드와 함께 개인 프로필화한 설정대로 외부 날씨나 자주 가는 목적지의 교통 상황 등을 알려주죠. 물론 배터리의 현재 상태나 차량의 상태도 알려줍니다. 주행 시엔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센터 패시아는 긴 세로형 터치 스크린이 보이죠. 15.5인치의 크기를 보이고 넓은 대시보드엔 내장된 사운드바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바에 사용된 오디오 시스템은 뱅앤올룹슨을 사용하고요. 테슬라와는 다르게 스크린 하단 부분에 원형으로 된 물리 다이얼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크기는 모델 Y의 15인치 크기보다 좀 더 큰 수준이고요. 가로가 아닌 세로형이란 것도 차이가 있죠. 이 물리 다이얼로 평소에 오디오 볼륨 크기에 대한 것으로 쓰이다가 온도 조절 메뉴로 가면 온도 조절 등 다양한 활용성을 나타냅니다. 우선 메뉴 구성에서 많이 쓰이는 퀵 컨트롤 설정을 하게 되면 화면처럼 다양한 아이콘들이 뜨게 되고요.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더 상세하고 직관적인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이죠.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연락처에 바로가기 등 전화나 문자 그리고 통화 녹음 상황까지 체크되는 UI는 커다란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듯 합니다. 라디오 주파수 역시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고 수많은 페이징 화면을 제공하여 정말 스마트폰 화면을 개인화시키듯이 커스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항상 충전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이나 지속적인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닌 콘센트에 꽂아놔도 실제로 충전하는 시간을 정해 그 시간 동안에만 충전을 제공하고요. 커다란 화면으로 인해 각 타이어의 공기압과 라디오 주파수나 노래 제목, 최근 목적지 등 과거 컨트롤러를 돌려가며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선택을 하고 다시 나가고 하는 번거로움 대신 한눈에 확인 후 그냥 터치하는 방식의 UI와 UX 환경은 완벽한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IoT와 연결돼서 집안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스마트폰 어플처럼 어플을 깔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머스탱 마하 2는 가족 개개인의 프로필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 같이 디지털 드라이버 프로필을 제공하는데요. 포드의 차세대 싱크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3명의 운전자와 발렛이나 대리운전 사용 시 유용한 1명의 게스트를 지원, 최대 4명의 운전자 경험에 맞춘 드라이빙을 학습하고 그에 맞는 기능이나 퍼포먼스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프로필마다 운전 일정에 따른 사전 조절 및 프로필 예약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까지 사용하고 그 이유는 와이프가 사용한다고 치면은 시간이 지난 후 와이프의 운전 습관이나 자주 듣던 라디오 주파수 및 볼륨 그리고 온도 설정에 변경되게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사사로운 습관을 내가 직접 입력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평소 습관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학습하고 차가 그것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LTE 통신을 활용한 핫스팟 연결을 지원하고요. 무선 업데이트 기능인 OTA를 도입하여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는 현대 아이오닉 5가 내부 모터의 승합으로 800V의 고속 충전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충전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인 거죠.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충전소의 다양한 환경을 대응해 그 환경에서 최고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포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OTA 기능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및 편의성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 역시 많이 단축했다고 밝혔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 테슬라와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죠. 하드웨어의 성능 차이도 있지만은 최근 트렌드인 구독 개념 방식의 결제 시스템이나 차량의 신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도입되면 얼마 더 내면 다시 그 기능을 이용, 다른 차를 운전하는 듯한 모습 같은 것은 이미 선구자인 테슬라에서 보였던 방식 그대로 벤치마킹한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료죠. 내연기관이 휘발유나 경유를 넣듯이 배터리 안에 전기를 넣어야 하는데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충전 시간과 충전량 및 그에 따른 비거리가 모든 제조사들의 숙제입니다. 유럽 아이오니티 충전소에서 테스트한 결과 8에서 10분 사이 충전 시 평균 약 119km의 주행거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머스탱의 마하2 확장형 배터리가 탑재된 후륜구동 옵션에서의 26km의 주행거리와 30% 정도의 개선된 충전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오니티 충전소의 고속 충전 속도는 350kWh급의 초고속 충전기로 최근 테슬라 모델 S와 X 차량의 슈퍼차저 충전 속도를 225kWh로 향상시킨 것보다 더 빠른 충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가 초고속 충전소 인프라 구축하겠다고 한 속도 역시 아이오니티 충전소의 충전 속도와 같기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는 이점으로 작용할 듯하죠. 표준형과 확장형 배터리 차이 설명은 이 플랫폼의 설명을 들으면 알 듯한데요. 머스탱의 마하 2는 배터리를 차체 아래에 깔아놓은 포드의 신형 EV 아키텍처를 활용을 했습니다. 현대의 이 GMP 플랫폼이라던가 폭스바겐의 MEB 전기차 플랫폼이다 뭐다 하지만 실제론 테슬라의 스케이트보드 형식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테슬라가 이룩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조로 많이들 개량 버전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죠. 여튼 이 포드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SR 표준 배터리 75.7kWh를 제공하는 것과 ER 확장형 배터리 98.8kWh 및 후륜구동과 풀타임 AWD를 제공을 합니다. 무게 배분은 정확히 50대 50을 보여주고요. 마2의 라인업은 다양하게 구성되었고 테슬라의 라인업보다 좀 더 세분화된 모습을 보이죠. 하위 트림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자면은 셀렉트, 프리미어, 퍼스트 에디션, 캘리포니아 라우트 1, 그리고 최상위 GT까지 총 5가지 트림을 구성을 하고요. 배터리 용량까지 2가지로 나뉘어졌으니 생활 방식에 따라 보다 맞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셀렉트 트림은 SR 후륜구동과 AWD로 구분이 되고요. 두 모델 다 255마력의 최고 출력이 동일하지만 SR 후륜은 42.2kg의 토크와 370km의 주행거리를 기록, 상시 4륜 모델은 57.5km의
최대 토크와 338km의 주행거리를 기록합니다. 프리미엄 트림은 SR 후륜 및 AWD 그리고 ER 후륜과 AWD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며 SR 후륜은 255마력의 42.4km의 최대 토크, 최대 370km의 운행거리를 보이고요. SR 상시 4륜은 255마력의 57.5km 그리고 338km의 운행거리 및 ER 후륜은 282마력의 42.4km, 482km의 운행거리 그리고 상시 4륜 모델은 332마력의 57.5km 그리고 434km의 운행거리를 마크하죠. 이 트림부터 파노라마 썬루프와 별도의 엠블럼 및 휠이 장착되고요. 퍼스트 에디션은 ER, AWD로만 구성이 되고 있고 최대 332마력과 57.5km의 최대 토크 및 434km의 주행거리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프리미엄 트림과 마찬가지 옵션이 제공이 되죠. 캘리포니아 라우트 1도 ER 후륜의 단일 트림으로 최대 282마력과 42.4km 및 482km까지 주행 가능 거리를 선보입니다. 최상위 트림인 GT는 ER 상시 4륜 단일 구성에 최대 459마력 84.4km의 엄청난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요. 고성능이라 그런지 378km의 주행거리를 선보이죠. 최상위 트림에서는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와 메탈 프론트 그릴이 들어가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충전 사양에 셀렉트만 최대 115kW의 DC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150kW DC의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죠. 북미 기준 240V 콘센트를 사용하여 시간당 22마일, 즉 약 35km를 주행할 수 있는 온보드 충전기를 제공하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거나 집에서 잠시 대기 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는 제규어 I-PACE가 395마력, 아우디 e-tron이 350마력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편에 속하고요. 물론 2020년 12월 2일에 발표한 GT 퍼포먼스 에디션은 그릴의 형상이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채워 고성능이란 것을 강조했고요. 20인치 휠과 245의 34 타이어 사이즈가 달릴 것이고 피렐리 고성능 썸머 타이어와 함께 브렘보 브레이크 및 마그네틱 댐퍼를 갖춘 서스펜션도 더해집니다. 여기서 마그네틱 댐퍼란 콜백과 페라리에도 달려있는 것으로 포드의 마그네틱 댐퍼는 쉐보레보다 약간 더 부드러운 세팅감을 자랑을 하죠. 이는 자석을 이용하는 것인데 댐퍼 안에 오일이 담겨있고 이 오일에 자기장에 반응하는 미세 입자를 섞어 오일들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스프링의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상쇄시키면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일이 구멍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자기장에 의해 오일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댐퍼가 더 단단해지고요. 이 자기장이 풀어지게 되면서 부드러워지는 형식이죠. 여튼 마하 2 퍼포먼스 에디션은 2021년 여름에서 3분기 사이에 판매될 예정으로 봄에 현지에서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머스탱 마하 2, GT에서도 MRC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주행 모드는 위스퍼, 인게이지, 언브리들드 이렇게 3가지 모드를 제공하고요. 위스퍼 모드는 에코 모드 같은 형식의 정숙한 주행을 지원하는 주행 모드로 스타링 휠과 페달이 부드러워지면서 무드등과 클러스터 및 전체적인 조명 역시 차분한 색상이 됩니다. 인게이지 모드는 컴포트 모드라 보면 될 듯 하고요. 위스퍼 모드보다 하드한 서스펜션 및 페달의 반응에 따라 민첩성이 올라가게 하죠. 언브리들드 모드는 시속 50km 이상에서만 작동하는 주행 모드입니다. 가상 사운드를 스포츠 모드처럼 강력하게 제공을 하고 핸들링과 스로틀의 반응을 최대로 끌어올리죠. 각 모드 시 서로 다른 가상 배기음을 들을 수가 있죠. 물론 커스텀 모드에서 본인만의 배기음을 3가지 중 1개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내연기관의 엔진음을 모방한 것이 아닌 전기차에서 가상 사운드인 만큼 불쾌감이 없이 뭔가 또렷한 임팩트 강한 사운드를 선보일 거라 포드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주행 관련 및 안전 옵션 부분에 들어갈 텐데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고 들어주세요. 수천만 원의 차량을 구매하면서 25분 남짓 시간과 데이터를 할애하는 것은 좀 더 싸게 먹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머스탱 마하 2에 들어간 차선 유지 시스템은 오토 하이빔 램프와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및 교차로 경고 자동 긴급 제동과 사전 충돌 보조 지원 및 후방과 서라운드 카메라, 충돌 후에 2차 사고 방지 제동 및 후진 시 브레이크 잡아주는 어시스트와 리버스 센싱 시스템을 결합해 차선이나 라인이 애매한 곳에서도 최대한 기조를 유지한 채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패키지 안에 정지와 출발 시 이질감을 없앤 스탑앤고 기능과 ACC 기능이 있어 교통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흐름에 따라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속도 규정 표지판 인식 및 인터섹션 어시스트는 사전 충돌 예방 지원과 자동 긴급 제동 기능에 사용하는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 기술을 사용, 좌회전하는 동안 혹시 모르는 상황을 감지 및 상대 차량이 신호 인지를 못하고 사고 위험이 있을 시에 경고와 함께 바로 제동을 겁니다. 코파일럿 360 시스템은 마하 2에서 기존 내연기관과는 조금은 다른 이런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처럼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하드웨어를 구매 시
코파일럿 360 액티브 프랩 패키지의 일부로 그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프랩 패키지를 구매한 사용자에게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게 하며 올해 3분기에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와 비슷한 기능을 받아 사용하게끔 한다는 거죠. 국내에는 반자율주행이라고 하겠지만은 이미 북미 현지와 중국에서는 이를 시야와 핸들을 손에서 떼지 않는 한도의 자율주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패키지엔 파크 어시스트 2.0이 포함되어 버튼만 누르면 평행과 수직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고 운전자가 들어가기 힘든 이런 공간밖에 나오지 않은 곳에 주차가 되어 있으시 자동으로 이를 벗어나게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죠. 코파일럿 360 2.0 스탠다드 패키지에서는 보다 향상된 도로 가장자리 감지 및 사각지대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가장자리 감지는 차선과 잔디 및 흙과 물 같은 가장자리는 모든 구별을 하게 됩니다. 차가 차선에서 벗어나 도로에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요, 경고 및 비상등을 켜며 정지와 같은 기능을 지원하죠. 사각지대 지원은 사이드미러의 라이트로 사각지대의 차량을 식별하고 부드럽게 스티어링 휠에 힘을 가하여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이 또한 테슬라에는 이미 있는 기능으로 실제로 이로 인해 많은 사고나 2차 사고가 예방되기도 하죠. 테슬라를 타고 있는데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감지, 후방에서 졸음운전한 대형 트럭이 질주하고 전방에는 정체 상황이 될 시 가장자리의 공간을 파악하여 후방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면서 점차적으로 그곳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위험하다 싶을 때 속도를 내서 갓길에 안착시키고 멈추는 기능 및 버스가 사각지대에서 차선을 점차적으로 넘어와 부딪힐 것 같은 상황을 연출을 한다면 핸들에 힘을 가하여 옆 차선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를 회피하고 그 차량 앞으로 자동으로 가는 형식, 이런 인식을 이미 테슬라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각 패키지를 통해 제공할 듯한데 테슬라만큼 방대한 데이터 양이 쌓여있거나 내연기관의 파일럿 360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초로 잘 작동되게 했으니 시판했을 거라 믿습니다. GT 모델이나 GT 퍼포먼스 모델은 마칸보다도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고 이에 가격이 상당히 비쌀 듯 하지만요, 패키지 구매 비용을 제외한 현지 가격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미 테슬라의 가격이나 정책에 따라 포드 역시 2020년 9월에 가격을 낮췄습니다. 기본 모델은 훌은 43,999달러로 하나 약 4,804만원, 상시 사료는 46,695달러로 하나로는 약 5,099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프리미엄 모델은 훌은 48,100달러, 하나로는 약 5,252만원, 상시 사료는 58,000달러로 하나로는 약 5,547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는 패키지에 대한 추가 금액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액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패키지 금액은 하나로 약 1,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이는데 반해 포드의 자율주행 패키지는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850에서 900만원 정도의 선에 구매할 듯 하죠. GT 모델과 GT 퍼포먼스 모델은 가격 인하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한 62,700달러, 하나로 약 6,846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포드는 마하 2를 기점으로 2022년까지 16종류의 전동화 모델을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지원금이 올해부터 6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게끔 변경시켰는데 과연 구독료가 취득세 회피 논란이 일었던 테슬라 옵션에 말이 많았었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시킬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각 제조사에겐 운명 같은 일이 된 거죠. 이 모델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니 상당히 길어졌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이오닉 5 코인 탑승하지 않은 이유는 저뿐만이 아닌 이미 더 전문가적 분들과 다른 분들이 많이 다뤘을 것이고, 솔직히 모델 Y와 비교 시 아직 서로 정확한 코스트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티저의 옵션만 가지고 유추해서 이미 옵션과 대략적 금액이 공개된 모델 Y와 비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오닉 5가 가성비로 더 뛰어난 부분이 있을 것이기에 이렇게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 전기차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소개하는 것으로 먼저 다룬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전기차 칼럼을 제작하게 되면서 나름 많은 시간을 할애 및 여러 검증을 통하느라 좀 지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힘을 보태준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겨울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